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59차 박한샘의 이슈킹은 특별하게 현재 시장에서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긴급 대국민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고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보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 전쟁을 2, 3주 내로 끝내겠다라는 결국은 발언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생사를 걸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투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위기, 그리고 알리백 관련주의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이 대국민 이란 전쟁에 대한 대국민 발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제 휴전을 발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2, 3주간 extremely hard, 즉 총력전, 한마디로 의역해서 본다면 직역하면 극한의 공격, continue to strike, 이란 extremely hard, 즉 아주 그냥 너한테 생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공격을 계속하겠다. 얼마 동안 앞으로 next to 3 week, 2주에서 3 week, 즉 2, 3주 동안. 즉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휴전을 발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이나 휴전에 관련된 내용을. 근데 막상 발표는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익스트림리 하드하게. 즉 아주 그냥 생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너한테 아주 그냥 최대한의 고통스러운 총력을 다해서 너를 때리겠다. 그 얘기죠. 이란을 얼마 동안? 2주에서 3주 동안. 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국이 언제 철수할지 몰랐던 상황에서 앞으로 2, 3주 동안 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 3주라는 시간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상전을 투입해서 병력들이 사망에 갈수록,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될까요? 11월 3일 날 중간 선거에서 미국 군인이 사망하는 숫자만큼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석이 바뀌게 되고요. 주지사가 36석, 그리고 하원의원은 435명 전체를 다 바꾸는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가. 자, 만약에 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하원은 그냥 다 내줘야 될 판이에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한테 다 내줘야 되고요. 상원은 조금 지금 현재 반반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원을 민주당한테 내주게 되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이 이 표결을 하면 당연히 절반 이상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죠. 그러나 직무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이거 문제겠죠. 그리고 나서 상원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배심원, 즉 대법원장 주재로 재판은 하지만 사실은 표결, 탄핵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상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중간 선거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발표를 한 거는 무슨 얘기냐? 지상전을 투입하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처럼
거기서 발을 못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질질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의 반격이 너무 거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겁니다. 2주에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너를 공격할 거다. 어떻게? 익스트림 하드하게, 아주 그냥 총력전. 너한테 아주 그냥 비 오는 날에 먼지 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기 시대를 되돌릴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3주 안에 타협한 대로 빨리 이제 하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전쟁을 질질 끌고 싶은 마음은 없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2, 3주 동안에 안에 우리 끝내자.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 미국의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죽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간접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 중간 선거를 사실 염두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러면 내가 철수하겠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또 전쟁은 종식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계속 머무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여 나가겠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냐? 미국이 전쟁에서는 종전이나 휴전을 하더라도 이란에서,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빼지는 않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우디라든가 그리고 카타르라든가 그리고 두바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석유를 싣고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가 이제 이란의 손에 가든 미국의 손에 떨어지든 자기네들이 옛날에 마음대로 왔대로 석유를 싣고 들락날락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파이프라인을 뚫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이쪽 홍해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고요. 두바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쪽으로.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뚫어서 이쪽 오만이나 예멘 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바브 알만다브 해협이 갑자기 여기 후티 반군이 점유하고 있는 이 홍해 바로 아랫부분, 그 위쪽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뜨게 될까요? 그렇죠.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 들어가야 되는 볼트라든가 그리고 수송관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플랜트 업체들, 국내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금 테마주로서 첫 번째 상승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보너스로 요거 한번 잠깐 설명,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지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이 발언들을 분석해 본다면, 자, 그리고 본질적인 수혜주는 그런데 어디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일단 하원은 완전히 다 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원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49석, 민주당이 47석, 무소속이 4표인데 무소속 4표가 지금 민주당 쪽에 붙어서 어떤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마다 51대 49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을 민주당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4표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그것까지 민주당한테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하고 폐기했던 오바마 케어의 부활 가능성, 가장 1순위로 높죠. 그 다음에 2순위로 알리100이라는 이 정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건데요. 리뉴어블, 그 E는 일렉트릭 서티입니다. 에너지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렉트릭 서티로 그렇게 이 기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즉 신재생 가능한 전기를 가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에너지라고도 광의로 포함할 수 있겠죠. 전기를 가지고 100% 기업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언제까지? 2050년도까지. 이게 알리100이에요. 이 알리100이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뭐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해가면서 2022년도에 IRA 법안을 통과시켰죠. 자, 많은 사람들은 IRA 법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그냥 구매할 때
$7,500의 보조금을 주는 것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자다. 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IRA 법안은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큰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실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거는 태양광과 그리고 기업형 에너지,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동차 보조금이나 이런 금액보다 훨씬 커요. 전체 규모면에서 자동차 $7,500 받게 되는 건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 근데 실제 미국의 IRA 보면은 당시에 $3,750억, 한국 돈으로 지금은 이제 1,500원이니까 거의 600조 원에 달합니다. 당시에 환율로 계산하면 479조 원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목표로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펌프 그리고 가정용 가전제품 구입 여기에 $14,000 정도 리베이트 제공하는 거 자동차보다 훨씬 컸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어떤 지붕이라든가 미국의 750만 가구의 세제 혜택 그리고 이제 그런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들 뭐 1kW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시에 $600억 세제 혜택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이제 그럼 90조 원이 넘는 거죠. 자, 이 IRA 법안을 광범위하게 통과를 시켰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2025년 6년도까지 이번 상반기 중으로 해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IRA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하원을 내놓고 만약에 상원까지도 지금 내놓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긴급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참 중간 선거에 사실 포커싱을 맞춘 거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상원까지 뺏기게 된다면 하원은 뺏기는 것이 지금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IRA 법안이 다시 오바마 케어와 더불어서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IRA 법안에서 알리백이 어쨌든 이게 지금 유럽이 내세운 국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이거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됩니다. 이걸로 생산된 전기는. 자, 그런데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인정이 안 돼요. 이 천연가스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을 우리나라는 이제 IRA 100에 인정하는 걸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60% 달성 공고가 목표예요. 2050년도까지 기업들 즉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석탄이나 이런 것으로 석유나 이런 걸로 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로 생산된 전기로 만든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몇 %까지?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2050년까지 100%. 근데 2030년도까지 60%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유럽 국가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한국은 40%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졌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주도했던 이 알리백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다시 오바마 케어와 이게 재부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IRA 법안 바이든 대통령의 그래서 $7,500 정도 그냥 전기 자동차 사면 보조해 줬던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의 발표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 결국은 전쟁은 종결하는다. 2-3주 내로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소르무 제협에서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럼 국제유가는 계속 높은 가격 $100 전후에서 들락날락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 국제유가가 강세일 때도 아예 알리백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생산 단가가 이제 석유보다 더 낮아지면 그런 관련 종목들이 하나의 또 테마나 추세를 형성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그것이 2차 전지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 한국이 상당한 세계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제조 시설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보면 결국엔 중국의 제품 2024년까지 핵심 광물 40%는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FTA 조약을 맺자 한국 같은 국가에서 가공돼야 되는 걸 써야 된다. 즉 중국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해외 우뢰 집단에 속하는 국가, 즉 중국, 쿠바, 북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돼 가던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면서 이 보조금이 이제 삭감돼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조금은 삭감했지만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거 혹은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거는 배제시키는 것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미국과 우호적인 FTA 계약을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주요 부품이 생산된 걸 써야 된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이게 1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00%. 결국은 중국산은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FTA나 그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맺은 국가들 것만 쓰라 그 얘기입니다. 배터리 부품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핵심 광물이 가장 핵심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리튬이죠. 예. 광물을 리튬을 생산해서 니켈이나 흑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니켈을 가지고 니켈과 흑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특히 흑연 갖고 음극재, 요즘 실리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가장 핵심이죠. 여기다 이제 코발트 같은 거 들어가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전 세계의 90% 이상 리튬 같은 경우 중국이 83%, 칠레가 14%, 러시아 2%, 미국 1%.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중국이 거의 뭐 90%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IRA 법안의 핵심이었죠. 그래가면서 알리100 기준에 미국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은 대중들이 이것을 수용했던 이유에는 바로 배터리 보조금 7,500달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없앴죠.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번에 법안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새롭게 부활할 법안이 딱 두 개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국민의 표를 선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오바마 케어 당연히 투표 향후에 그 표수가 늘어나겠죠. 서민정책 지원이니까. 그 다음에 IRA 법안.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 대단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그 자동차의 수요에 보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민주당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투표들 굳히기 작업들이 들어가는 게 부활이 바로 IRA 법안과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거. 전쟁은 끝내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도 있고 이란에도 군인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거.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다만 원래 계획은 이란이 그냥 풍지박살나고 지도부 해체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란이 굉장히 저항이 거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들어갔을 때는 미국 군인들이 죽어나는 숫자만큼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 전문을 바라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란 전쟁 덕분에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쟁에 자기가 빨리 장악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알리100 관련주와 오바마 케어 관련주 거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알리100 관련주에는 당연히 태양광 쪽에 이미 미국의 상당한 130만 평에다가
카터스빌 공장과 그 전에 달튼 공장, 태양광 인곳 웨이퍼 셀 모듈, 특히 셀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한화솔루션이 우리나라 조지아주에 지금 세계 최대 공장을 미국에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2년 전부터.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국 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중간 선거에 대비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폐상폭력 관련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본인이 상당한 지금 위기에 있음을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아무래도 질 것 같다. 그런데 하원은 내주더라도 상원을 내주면 탄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원만큼을 지키기 위한 긴급 성명 발표, 즉 이란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2-3주 안으로. 그리고 그런 대비 전략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고 알리백 관련주가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 전에 한번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 국내에서는 2차 전지,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기의 트럼프, 알리백 관련주가 뜬다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